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차기 국힘의 대선 후보 누가 될 것인가. 국힘 쪽 애들 대선 후보 꼬라지들 보니까 누구 밀어주기도 싫어. 조선중앙이 밀어줄 의지도 안 보이고 있어.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홍석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난 최상목이라고 봐. 최상목 권한대행 업무 보좌 전담기구를 만든대요. 아니 윤석열 탄핵은 빠르면 2월 초에 인용될 건데 그러면 60일 내로 대선인데 3개월 남았는데 최상목이 무슨 업무를 보좌한 전담 기구까지 만들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얘는 그냥 사인만 해주고 설렁설렁 이따가 대선 돼서 윤석열 임기 끝나면 은퇴 각인데. 그리고 중앙일보, 조선일보에서도 계속 단독 기사들 JTBC에서도 내면서 최상목을 지킴이를 계속 했었다고.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한다고 그랬단께요. 중앙일보에서 단독 기사를 냈었어. 한덕수 탄핵 전에 최상목은 헌법재판관 임명하자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최상목 지킴이를 하잖아. 윤석열 지킴이는 안 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미 이창용에 대해서 되게 지적을 했었지. 뭔가 의심스럽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창용을 넣었다고 5번으로 CBS에서. 그리고 조사기관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여기 완전 이낙연 쪽이랑 친분 두터운 애들이야. KSOI 대표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거든. 그래서 이창용을 여론조사를 했어. 이창용은 문재인이 임명한 한국은행 총재지. 문재인의 사람이라고 이창용이. 이창용에 대해서 한겨레에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도를 해왔어. 헛소리 하는 사람이다. 경제 챙기는 사람이다. 강남 분들 아이들 행복한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러면서 상식적이고 경제 전문가의 윤석열과 대비되는 효과가 있는 캐릭터가 이창용이고, 이창용과 최상목은 세트야. F4 중에 이창용, 최상목인데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10월달 기사인데 한국이 구조 개혁하면 2%대 성장 가능하다. 정치에 달려있다고 이창용을 또 떠먹여줬어요. 그러면서 모피아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을 12월 달에 중앙일보에서 무진장 떠먹여줬어. 또 좋은 이미지로 계속 만들면서 이창용은 최상목 지킴을 한다고. 최상목 개헌 반대 후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래서 자기가 사의를 만류했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조지고 얘는 토사 돈팽이고 얘는 필요 가치가 없으니까 윤석열은 빨리 탄핵 인용시키고 깜빵을 쳐놨다. 알아서 처리를 하고 새로운 판을 구축해야 돼. 지금 국힘의 대선 후보들 꼬라지로는 절대 대선을 못 치른다고. 어디 비벼보지도 못하는 분들이 드글드글하니까. 뉴페이스를 찾아야 돼. 그래서 이창용 아니면 최상목이야. 이창용은 좋게 보도를 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춘 이창용이 최상목을 계속 지켜줘. 계엄을 반대했다. 최상목은 윤석열 똥이 안 묻은 캐릭터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고. 최상목을. 또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도 윤석열 탄핵이 경제에 더 낫다고 윤석열 똥을 털어내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금감원장 이복현과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과 권한대행인 최상목, 요 셋은 세트로 좋은 이미지 윤석열 계엄령똥 내란똥 안 묻은 애들로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고. 중앙일보 애들이 팀으로 가는 건데 나는 최상목이나 아니면 이창용이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아. 내가 홍석현이 입장이 돼서 계속 생각해봐도 이창용 아니면 최상목이야. 근데 지금 가장 선택지 중에 최고로 보는 게 최상목이라고 난 보고, 최상목이 만약에 탄핵을 당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창용이 나올 것 같아. 내가 홍석현이라면 그렇게 판을 짤 것 같다고. 왜냐면 최상목을 끝까지 지키다가 민주당에서 탄핵하고 이러면 이창용밖에 없다고. 또 이창용도 안 된다 이러면 이복현이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뉴페이스를 어디서 찾아올 수가 없어. 이복형은 너무 중량감이 없어. 나이도 아직 어리고 대선 후보급은 아니고 벤치 워머지. 최상목이나 이창용이 떨어져 나간다면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등판할 것 같은 애 같아. 왜냐면 얘 똥도 털어내주잖아. 중앙일보에서 12월 12일 날 윤석열 까고 윤석열 똥에 안 묻고 거리두기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주잖아. 원래 윤석열과 한패고 윤석열 꼬봉인 거 다 아는데도 최상목도 윤석열 똥 안 묻은 계엄령 똥 안 묻은 놈으로 만들어주잖아. 중앙일보가. 탄핵이 낫다는 이복현 옳았나? 역시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된다고, 그게 경제 더 좋다고 얘기하는 이복현에 대해서 좋게 보도하는 기사를 내고, 윤석열의 최측근 이복현 계엄 사태 충격받았다. 자기한테는 어떤 통보도 없었다. 윤석열이 계엄령 똥 안 묻은 애들로 중앙조선이 지킴이를 하고 있다고. 그런 분위기야. 빌드업하기 위해서, 자기 대선 위해서 그런 것 같아. 또 요 기사들 보면 세트로 항상 서로 지킴이를 해주고 좋은 이미지 구축을 해줘. 중앙조선, JTBC 이쪽에서. 최상목이 재판관 임명 2명 해준 거 이거 잘한 거다. 결단이라고 표현해주잖아. 중앙일보가. 최상목이 재판관 2명 임명해준 결단, 그 뒤에 이창용의 조언이 있었다. 조선일보에서도 이창용이요 윤석열 사단 막내, 이복현도 최상목 공개지지. 3명은 그냥 똘똘똘 뭉쳐서 서로 지킴이를 해주고 살려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최상목과 이창용과 이복현은 1, 2, 3 이제 대기 타는 애들 같아. 차기 대선 후보로 홍석현이 밀 것 같아. 왜냐면 경제가 나락이잖아 지금. 윤석열이 말아먹었잖아. 그래서 윤석열 탓을 하면서 윤석열 똥 안 묻고 계엄령 똥 안 묻었다고 선전을 해주고, 경제 전문가 요 3명이 팀으로 세트로 우리나라 망한 경제를 살릴 캐릭터다. 윤석열과 너무 대비 효과를 보여줄 수 있잖아. 경제 전문가 얘네들. 윤석열은 경제 말아먹은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잖아. JTBC에서 국무위원들 고민 좀 하고 말해라
이창용 총재를 또 떠먹여줘요.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공개 지지했다고. 국정 공백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누구야? 윤석열이 임명한 장관들 아니야. 윤석열이 임명한 계엄령 윤석열 똥무든들을 까는 이창용 총재를 기사화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여야가 국정사령탑 최상목이 안정이 되게 협력을 해야 된다고. 왜 지가 뭔데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해? 한국은행 총재면 그냥 환율이나 잡고 있든가. 그래서 최상목을 재차지지. 최상목 아니면 이창용이야. 이번 국힘 홍석현의 초이스는 얘네 둘 중 하나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와서 적폐 언론들이 경제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 바람잡이를 하고 있었또. 실제로 위험한 건 사실인데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도를 안 하다가 되게 위험하대.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정치 불안으로 국가 신용 등급까지 강등되면 진짜 위기다. 국가 신용 등급 지금 떨어지면 우리나라 대기업도 망하고 경제 망한다. 빌드업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정치가 불안하면 안 되니까 최상목한테 힘을 실어줘라. 자꾸 탄핵한다 이러지 마라. 요 얘기라고. 경제 위험하니까. 그러면서 뭔가 국가 세금을 존나게 쏟아부어서 주가를 강제적으로 부양한다든지 또 달러 환율을 또 방어를 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든지 좋은 기사들이 나오면 최상목이 잘한다. 이런 기사를 또 내주겠지. 한국경제신문. 한경이 재벌들이 만든 언론사야.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라고. 한국의 경제가 골든타임이 딱 3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전국 혼란이 장기화되고 GK 한국 외국 자본이 자꾸 떠난다. 엑소더스. 신용 등급 강등을 부른다. 그래서 경제가 위험하다는 걸 부각시키면서 최상목, 이창용 이런 애들을 딱 밀어준다고 보이는 거라고. 중앙일보에서도 이렇게 최상목 사진까지 걸어놓고 1월 6일 기사야. 국가 신용 하락에 최상목이 치를 떤대요. IMF 직전에 AA- 신용 등급이었는데 이게 쭉 떨어져서 B+까지 떨어졌는데 요거 회복하는데 18년이나 걸렸다. 최상목 자꾸 탄핵하고 건들지 마라. 지금 신용 등급 한번 떨어지면 18년 걸린다. 중앙일보에서 내가 결정되었다고 결정 내린 건 아니고 홍석현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면 보이는 수는 경제 쪽으로 미는 것밖에 없어. 진짜 경제 나락으로 가고 있고, 이창용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하버드에서 석박사 받은 사람이야. 경제 전문가고. 또 최상목도 서울대 법대 나와서 코넬에서 거시경제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고, 계속 재경부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F4야. 이 사람 빼고 금감원장 이복현,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재정경제부 경제부총리 최상목, 그리고 금융위원장. 이 사람은 중요한 캐릭터는 아닌데 김주현 금융위원장 요 셋 중에 하나인데 넘버1이 최상목이라고 봐. 그 다음에 넘버2 대선 후보로 이게 넘버3까지 요 셋이 팀을 이루어서 경제 전문가 어벤져스 팀이다. 만들어주는 작업하고 경제 위험하고.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해야 돼요. 얘네들이 진짜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은 이런 낌새가 명확히 보여지게 된다면 금융 F4 회로에서 F가 파이낸스지 재정 금융 요쪽이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복형 금감위원장, 또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얘도 계엄령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야. 윤석열 똥 계엄령 똥 안 묻은 분들 아니라고. 요거 물어뜯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쪽지 남긴 거 이창용한테 이런 거라든지 계엄에 똥이 묻어있다. 이걸로 민주당이 물어뜯으면 차기 대선 주자는 없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면 마지못해서 오세훈이나 홍준표 밀어주겠지. 무한 유동성 공급 계획 수립하고 친위 쿠데타 자금을 무한 공급하라고 계엄 당시에 금융 4인방이 회의를 했단 말이야. 이런 증거 정황들 기사 있잖아. 12.3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의 수상한 행적. 21시 40분 대통령실에서 최상목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내렸어. 21시 55분 최상목이 15분 만에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 도착했어. 사전 대기한 것은 아닌가. 그 전에도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 윤석열과 함께 계엄령 똥묻은 아닌가. 그래서 22시 40분에 윤석열이 최상목한테 쪽지를 전달해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그래서 국회 운영비 다 삭감하고 잘라버리고 계엄령을 위한 자금 같은 거 마련하라 한 거였나? 하여튼 이런 거 쪽지를 전달했잖아. 윤석열 앞에서 22시 45분에 F4 회의를 소집했고 계엄을 반대했다는 건 구라라고. 요게 중요한 포인트지. 얘네들이 홍석현의 낙점을 받은 차기 대선 주자가 되었을 때 그것 좀 카바쳐주려고 중앙일보다 JTBC다 최상목은 반대했다고 깨끗한 이미지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한패라고요. 그래서 23시 19분에 F4 회의 소집 언론 보도 시작하고 23시 40분에 기재부 F4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일사천리로 아주 계획적으로 진행을 했네. 경제 내가 보기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연초 봄 되기 전에 뭔가 터질 것 같아. 건설업, 또 제2금융권, PF 대출권이다 뭐다. 가계대출 세계 1위고 자영업자 대출도 거의 세계 1위 수준인데 IMF 때보다 더 안 된대. 그래서 얘네들이 경제를 일으킨 전문가라고 조선중앙이 집중 부각을 시키겠지만 최상목이 경제 망하는 걸 막지 못한다. 대선 전에 경제가 굉장히 충격파가 터진다면 말짱 도루묵이지. 김대중 시즌2가 되는 거지. 김영삼 때 IMF 터져서 최초로 진보 대통령 김대중 탄생했는데
신청했잖아. 요 기사도 났는데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어. 신동아건설은 여의도 63빌딩 지은 꽤 탄탄했던 건설회사야. 건설사들 롯데건설, 롯데화학, 롯데그룹 전체 엄청 흔들리고 있어. 나는 대선 전에 롯데가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 싶거든. 거기에 PF 대출로 제2금융권도 도미노로 무너지지 않을까 싶고, 큰 거대한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 정권 창출로 가는데 폐허가 된 경제를 넘겨받을 것 같아. 김대중처럼 이재명도.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 나라가 망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느낌이 경제가 뭔가 큰 게 터질 것 같아. 경제위기건 금융위기건. 지금 홍석현 회장은 윤석열을 완전 버렸어. 얘 지켜줄 의지도 없고 중앙일보와 JTBC가 연일 윤석열을 까고 헌법재판소로 응원하는 기사들을 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마음속에서 이미 지워졌다. 계엄령 요건, 형식, 절차 모두 위헌이다. 완전 위헌이라 그러면 이건 빨리 탄핵 인용을 시켜서 얘를 담그겠다는 얘기 아니야. 탄핵, 내란죄 못 피할 것이다. 그래서 4년 중임제 개헌 추진해야 한다고 12월 25일 날 기사를 냈지만 개헌은 솔직히 물 건너간 판이고, 얘네들은 이제 개헌도 포기하는 각으로 보여지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 홍석현, 방상훈이. 그리고 국힘의 대선 후보들 몇몇을 보니까 꼬라지가 얘네들로는 못 이길 것 같고 절대 새로운 얼굴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게 이창용 아니면 최상목이라고 보는데 나는 최상목 같아, 느낌이가. 문재인이 이런 SNS를 남겼었지. 뭐 다른 건 다 개소리야. 추위 속에서 국민들 고생시키지 말라고 이러다가 요게 포인트야.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문재양이 홍석현 꼬봉이잖아. 그러니 대통령 권한대행 자꾸 탄핵한다고 공격하고 이러지 말라, 요런 얘기지. 그래서 최상목이 차기 대선 1순위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창용이 될 수도 있고, 최상목이 탄핵당한다면. 그리고 중앙일보 사설에서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체포 영장 청구는 자업자득이다. 영장 발부할 땐 거부 명분도 없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이제 지키는 건 안 해. 끝났어. 얘는 무조건 버리는 카드야. 필요가 없다고. 필요 가치가 뭐가 있어, 윤석열이. 얘를 더 찰지게 조지고 JTBC 중앙일보가 더 죽이기를 해야 다음 카드로 새롭게 전략을 짜 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윤석열을 까는 건 이해가 된다 이거야? 근데 차기 대선을 국힘의 후보들 있지, 요런 걸 조선중앙이 밀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국힘을 까서는 안 되지. 조선중앙이 차기 대선 후보를 국힘에서 떠먹여주려면 국힘은 욕해서는 안 되잖아. 윤석열만 까야지. 지금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국힘도 까고 있어. 그렇다는 것을 유추해보면은, 아, 국힘의 기존의 정치인들 중에서는 대선 후보를 고르지 않는 거 아닌가.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 다 국힘 까. 이거 봐봐. 중앙일보 기사야. 직류는 지금 40여 명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해 있고, 탄핵파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따로 노는 여당, 국힘을 까요. 아니, 국힘은 지켜야지. 윤석열한테 죄 다 뒤집어 씌우고 국힘은 지키면서 얼마 남지도 않은 대선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국힘도 깐다, 중앙 조선이. 그러면 저 인물들 중에서는 대선 후보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 시간도 없고. 그래서 뉴페이스로 낌새가 거시기 한 애들, 최상목 아니면 이창용, 요 둘 중 하나가 대선 후보가 될 건데, 그림으로는 최상목 같아, 1번 타자가. 근데 최상목이 탄핵당하거나 이러면 대타로 이창용이 등판할 것 같아. 그 외에는 수가 없기 때문에 국힘이 완전 갈기갈기 찢겨버렸잖아, 이재명에 의해서. 그래, 최상목 인지도 없고 눈빛도 안 좋고 얼굴 왜 이렇게 시커먼니, 얘 꼴포치니? 뭔가 맑고 좋은 영혼이 안 느껴지고 탁한 더러운 기분이 들어요, 최상목은. 그리고 얘가 말하는 것도 되게 얌전하게 패기 없이 얘기하고 이래서, 윤석열은 패기는 있단 말이야. 남자다워 보이는 보수가 좋아하는 스멜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최상목은 그냥 샌님이고 뭐 공부만 하던 애 같고 연설 같은 거 못 따라올 것 같아. 인지도도 너무 낮고, 탄핵 인용 후 대선 치를 때 무진장하게 밀어주겠지만 조선중앙이, 최상목 별로 호감도가 없어. 그래서 이재명도 잘하고 있어. 민주당이, 내가 또 얘기했잖아, 지금 공수처장을 조지는 게 아니고 최상목이 키퍼슨, 얘가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거니까 얘를 조져야 된다. 그래서 역시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걸 알지. 그래서 이렇게 조지잖아. 최상목, 윤석열 체포 집행 지원 안 했다.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로 고발기로 했어요. 윤석열 체포에 저항하는 경호처를 지원했다. 질서를 파괴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를 최상목이 벌였다. 최상목이 사법 시스템 붕괴를 방치했다. 최소한 할 일도 안 했다. 그래서 고발을 했대요. 최상목을 고발했고, 요거 민주당이 미친듯이 물어뜯으면 최상목에 낙마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이창용이 그 다음 타자로 나올 걸로 보여져요. 내가 보기엔 지금 판은 그 수밖에 없으니까. 홍석현이 지금 궁지에 몰린 판이라서 선택지가 별로 없어. 그리고 계엄령 실패,
쿠데타 내란 실패라는 건 굉장히 타격이 큰 거야. 이재명한테 못 비벼. 이창용이 나와도 최상목이 나와도. 그리고 경제가 지금 흔들려 위험한 상황이야. 지금 느낌상 운명적인 패턴을 봤을 때는 대선 전에 뭔가 경제 위기 큰 게 터지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서 홍석현의 마지막 수도 작년 패배로 끝나고 이재명 정권 창출됐지 않나 싶어요. 이재명은 정권 차지하고 임기 시작하는 날부터 망해버린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는 일들 하느라고 바쁠 거다 또. 이현주 든든하게 잘 까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내란 수괴가 경호처 집단 폭력을 동원해 사법부가 발부한 체포영장도 국가 공권력의 영장 집행도 무력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헌정 질서 유린이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막지 않은 최상목은 헌법 수호 책무를 위반한 거다. 이렇게 후드로 깠으면 최상목 타겟이 됐어. 이재명과 민주당은 기민하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최상목 지키기를 열심히 하겠지만 최상목은 잘려나가지 않을까 내심 또 기대를 해봐. 이현주는 내 생각과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발언을 하더라고. 진짜 시원시원하게. 윤석열은 내란 수괴는 명확하고 군사반란 수괴도 명확하고요. 사형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형밖에 없대잖아. 야, 그래 사형이야 윤석열은 지금. 윤석열은 내란 수괴는 명확하고 군사반란 수괴도 명확하고요. 사형밖에 없습니다. 집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사형밖에 없어요. 박근혜 핑계를 대고 있어요. 박근혜는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었어요. 전두환보다 더한 거예요. 전두환은 외환은 하지 않았어요. 예. 전두환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이건 그냥 미치광이라는 말 자체도 지금은 아까울 정도로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극우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이거 우파가 아니에요. 이거 미치광이 완전히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을 마땅한 표현 찾기가 힘든데 그거를 옹호하는 게 국가 반역자들이지. 태극기를 흔들 자격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미치광이 국가 반역자들이다. 미치광이 국가 반역인 거예요. 골칫덩어리가 될 겁니다. 국가에. 정신세계에 문제가 예. 멋있어 화끈해.